동지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밝힌 태양 고도의 변화가 우리 뇌의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태양의 힘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햇빛 노출 시간이 하루 30분만 늘어나도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지 이후 사람들이 겪는 변화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동지 이후 운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지가 가진 풍수적 의미와 양기가 돌아오는 원리. 둘째, 동지 이후 집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셋째, 운의 흐름을 타기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공간 배치. 넷째, 여러분의 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맞춤 실천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지 이후 2026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상승 기운을 놓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중간중간 즉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띠별로 다른 풍수 솔루션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감정, 결정을 만드는 환경의 힘입니다. 동지라는 자연현상이 우리 집의 빛과 그림자를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동지 이후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지가 가진 풍수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하고 양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어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빛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일양내복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닥 양의 기운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자연의 리듬을 집안 환경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창문인데 12월 22일 이전과 이후의 빛이 다릅니다. 천문학적으로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집안의 어느 공간을 비추는지가 바로 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지 이전에는 거실 한쪽 구석까지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부터는 같은 시간에 거실 중앙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광이 닿는 공간에서 평균 40%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리는 결정이 더 긍정적이고 행동적입니다. 동지 이후 거실 중앙에 빛이 들기 시작하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입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으로 이어지고 결국 집안의 운이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그 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었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지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부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방 안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 패턴을 바꿉니다. 수면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시 자연광 노출은 멜라토닌 억제와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동지 이후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 하루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운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리듬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동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어둠은 끝났고 빛이 다시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집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입니다. 동지 이후 집안의 모든 창문을 점검해야 합니다. 창문이 깨끗한지, 커튼이 너무 두껍지 않은지, 창틀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양기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동쪽과 남쪽 창문이 중요합니다. 동지 이후 태양은 동남쪽에서 떠서 남서쪽으로 집니다. 이 경로에 있는 창문이 막혀 있으면 들어와야 할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양기가 부족합니다. 양기가 부족하면 집안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동지 이후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집은 다릅니다. 새벽에 첫 햇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거실과 안방과 부엌까지 빛이 닿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선택을 만들고 긍정적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이 동지 이후 운이 바뀌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지 이후에는 집안의 조명도 바꿔야 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어둡게 살면 안 됩니다. 자연의 빛이 돌아오는 시기에 인공 조명마저 어둡다면 양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특히 거실과 현관의 조명을 밝게 해야 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고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 두 곳이 밝아야 집안 전체에 양기가 퍼집니다. 환경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가 300럭스 이상일 때 사람들의 대화량이 평균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밝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웃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결국 가정의 운을 끌어올립니다. 동지 이후 2주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2주 동안 집안의 빛을 정비하는 것이 새해의 운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이 깨끗한가요? 커튼이 너무 두껍지 않나요? 거실 조명이 충분히 밝은가요?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동지 이후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음기를 키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집안을 너무 어둡게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 이후에는 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겨울이니까 따뜻해 보이려고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노란색의 간접 조명만 켜두고 생활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분위기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어두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낮 시간에도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사람은 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낮인데도 몸이 밤으로 착각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이것이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 연구를 보면 명확합니다.
겨울철 일조량 감소로 인한 우울증 환자의 80%가 실내 조명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선택을 만들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동지 이후에는 오히려 더 밝게 살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양기에 맞춰 집안도 밝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창문을 꽝 닫아두고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한겨울 내내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창문을 닫아두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습니다. 공기질 연구를 보면 환기하지 않은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을 넘습니다. 이 수치가 되면 인지 능력이 평균 15% 감소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운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10분이라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묵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와야 운이 순환합니다. 세 번째, 집안을 너무 어지럽게 두는 것입니다. 연말이라고 정리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대청소는 설 전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부터 설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한 달이 새해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시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혼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작업 기억 용량이 평균 25% 감소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질러진 곳에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동지 이후에는 특히 현관과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거실은 기운이 모이는 중심입니다. 이 두 곳이 어질러져 있으면 들어오는 양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막히고 중심에서 흩어집니다. 반대로 이 두 곳이 깨끗하면 들어온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흐릅니다.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두가 긍정적이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집안 전체의 운이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조명이 충분히 밝은가? 오늘 환기를 했는가? 현관과 거실이 깨끗한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동지 이후의 양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운의 흐름을 타기 위한 구체적인 공간 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이후 집안에서 꼭 해야 할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침대 위치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를 한번 놓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 이후에는 침대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침대가 아침 햇살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광이 얼굴에 닿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일주기 리듬을 만듭니다. 수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기상 직후 15분 이내에 2500럭스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조정됩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낮 시간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운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침대를 옮기기 어렵다면 커튼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암막 커튼을 쓰고 있다면 이제는 얇은 커튼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상이나 작업 공간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동지 이후에는 책상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책상이 창가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하면서 자연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심리학 연구를 보면 자연광 노출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생산성이 평균 18% 증가합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이 이해합니다. 이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책상을 창가로 옮길 수 없다면 조명을 바꿔야 합니다. 자연광에 가까운 주광색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색온도 5000K에서 6500K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범위의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집중력과 각성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식탁의 위치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동지 이후에는 식탁이 가능한 한 밝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창가 근처나 조명이 밝은 곳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소통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조도가 높은 공간에서 식사할 때 대화량이 평균 40% 증가합니다. 가족이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만들고 결국 가정 전체의 운을 끌어올립니다. 식탁을 옮기기 어렵다면 식탁 위 조명을 교체해야 합니다. 펜던트 조명이나 샹들리에처럼 식탁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조명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온 가족이 밝은 빛 아래 모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공간의 배치를 동지 이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침대는 아침 햇살을 받는가? 책상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에 있는가? 식탁은 충분히 밝은가? 이것만 바꿔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동지 이후 운이 바뀌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빛이 돌아옵니다. 하루하루 낮이 길어집니다. 하루에 1분씩 해가 더 오래 뜹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분이 길어집니다. 두 달이 지나면 1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의 방향에 민감합니다.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지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동지 이후 매일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몸이 느낍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이 감지합니다. 희망의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이것을 진행 원리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동기를 만듭니다. 동지 이후 매일 1분씩 늘어나는 햇빛이 바로 그 전진의 신호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해를 보는 것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십시오. 오늘도 해가 떴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밝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동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새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진짜 의미입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금씩 바꾸고 습관을 조금씩 바꾸고 마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운이 됩니다. 동지는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자연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변화에 동참할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띠별로 다른 맞춤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지라도 여러분이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쥐띠분들은 동지 이후 북쪽 방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북쪽은 쥐띠의 본방위입니다. 북쪽 창문이나 북쪽 벽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북쪽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식물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소띠분들은 동지 이후 침실 환경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소띠는 안정과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띠입니다.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베개를 정리하십시오. 수면 환경이 좋아지면 낮 시간의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동지 이후 동쪽 방향에 주목하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호랑이띠의 기운과 맞습니다. 동쪽 창가에 책상이나 운동 공간을 만드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활동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토끼띠는 온화하고 섬세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 창가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실 중앙을 깨끗하게 비우고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남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뱀띠분들의 지혜를 깨웁니다. 말띠분들도 남쪽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운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동지 이후 2026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이 한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안 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새해 전체가 달라집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인식을 바꾸고 인식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과학입니다. 동지라는 자연의 전환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집을 밝게 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동지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댓글에 운이 상승한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5글자가 우리 모두의 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풍수의 일부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동지를 맞아 돌아오는 양기가 여러분의 집에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 큰 복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